존경하는 심재권 위원장님, 그리고 외교통일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항상 통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격려와 충고를 아끼지 않으신 점에 대해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배포된 자료를 중심으로 북한의 6차 핵실험 대응 방향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족 상황입니다. 북한은 지난 9월 3일 일요일 12시 29분경 6차 핵실험을 실시하고 이후 15시 30분 중대보도 형식으로 핵실험 사실을 발표해왔습니다. 북한은 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를 개최하여 핵실험 결정서를 채택한 사실을 밝힘으로써 핵실험이 김정은의 독단적 결정이 아니라 절차적 정당성과 지지 기반 위에 취해진 조치임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공화국 핵무기 연구소 성명을 통해 대륙간 탄도로켓 장착용 수소탄 시험에 완전 성공했다고 보도하고 김정은 핵무기 연구소 현장 방문 시 수소탄 모형을 공개하는 등 수소탄 제조 능력에 대한 의문을 불식시키기 위한 조치들을 취하였습니다. 북한의 핵실험 의도는 연이어 핵투발 능력을 과시함으로써 핵 보유국을 기정사실화하고 대외적 입지를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편 핵실험과 관련된 북한의 추가적 대남, 대미 입장 표명은 없는 상황입니다. 다음 2쪽 정부 조치 내용입니다. 정부는 핵실험 직후에 대통령 주재 긴급안전보장회의를 개최했고 또 정부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그 내용은 외교부 보고와 같습니다. 통일부 차원에서는 핵실험 당일 장관 주재 긴급 점검회의를 개최하였고 북한 및 남북관계 상황을 점검하고 대응 방안을 검토하였습니다. 이후에도 매일 오전 장관 주재 점검회의를 개최하는 등 상황 점검 및 대응 방향 논의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다음 향후 북한의 예상 태도입니다. 북한은 유엔 안보리 추가 제재 논의 동향 등을 지켜보면서 미국의 대북 정책 전환을 압박하기 위한 추가 도발을 저울질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당분간 북미 관계 상황을 우선하면서 남북 관계는 계속 관망하는 태도를 보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내부적으로는 9월 9일 정권 수립일, 10월 10일 당 창건일을 맞이해서 이번 핵실험을 내부 결속을 강화하고 주민 자긍심을 고취시키는 계기로 적극 활용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3쪽 대처 방향입니다. 정부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도발을 결코 용납하지 않고 국민 안전과 국가 안보를 최우선하면서 단호하고 엄정하게 대응해 나갈 것입니다. 북핵 문제의 평화적, 근원적 해결을 위해 국제사회와 함께 모든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북핵 문제 해결과 남북관계 발전의 병행 및 선순환 원칙을 견지해 나가면서 베를린 구상 등을 바탕으로 한반도 항구적 평화 정착 및 남북관계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노력을 일관되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최근 북한에 계속되는 도발 등 엄중한 상황을 감안하여 구체적인 조치는 북한의 태도, 국제사회 공조 및 국민 여론을 감안해서 신중하게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이와 함께 정부의 대북 정책에 대한 국민적 이해를 제고하고 국제사회의 지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국내외 공감대 확보 노력을 지속하겠습니다.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력하여 상황을 적극적으로 관리해 나가면서 연이은 북한 도발에 대한 국민 여론을 파악하여 이를 정부 정책에 반영하는 쌍방향 소통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조명균 장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위원님 한 분의 질의는 답변 시간을 포함해서 10분으로 하고 부족한 부분은 나중에 보충 질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김경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 많으십니다. 우려했던 6차 핵실험을 감행을 했는데요. 1, 2차의 핵실험 때는
굉장히 좀 초보적인 단계였었죠. 그리고 이때는 핵 개발 과정 자체를 사실 좀 흉내를 내면서 이걸 가지고 협상용 카드로 활용하려고 했다라는 의도가 굉장히 강했다라면은 3차 이후에서부터는 실질적으로 핵 개발 완성을 목표로 하고 있는 게 아니냐. 결국은 핵실험을 6차례 하는 동안에 핵실험의 의도가 좀 달라지고 있다라는 느낌입니다. 특히 작년에 4차 핵실험 이후에 4차, 5차, 6차까지 오는 과정을 보면은 굉장히 이 텀이 짧아지고 급속도로 진전이 되고 있다라는 그런 느낌을 받는 데서 훨씬 그 심각성이 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6차 핵실험 이후에 우리 정부는 우선 뭐 대단히 좀 신속하게 그리고 단호하게 대응을 했던 것 같습니다. 한미 정상이 통화하고 거기에 미사일 탄두 중량 제한 해제를 합의한 것이랄지, 그 다음에 한일 정상 통화, 역시 우리 외교부 장관님도 미일 중영 EU 외교 장관들하고 긴급하게 통화를 하고, 국가안보실장은 국가안보보좌관, 미국의 맥메스터 안보보좌관과 3차례 이틀 사이에 3차례 통화하면서 함께 공조와 대응의 가닥을 잡은 것은 대단히 좀 신속하게 대응을 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문제는 이제 그 안보리 긴급회의 이 소집까지는 정말 아주 대단히 아마 발빠르게 대처를 했고, 또 소집은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어떻습니까? 지금 이번 그 안보리 회의 좀 어떻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까? 좀 어떻게 예상을 하시나요? 외교부 장관님. 네, 존경하는 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안보리 긴급회의가 신속하게 소집이 되어서 미국 시간으로 9월 4일 아침에 소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회원국들이 그 강력히 규탄하는 발언들을 했고요. 의장 성명이나 이런 어떤 성명을 채택하기보다는 미국 측의 입장은 지금 곧바로 제재 결의안 협상으로 들어간다. 이런 입장을 가지고 가장 빠른 시간 내에 추가적인 제재 요소가 담긴 결의 채택을 지금 목표로 우리 그리고 주요국들과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정확히 언제 또 어떤 내용의 결의안이 채택이 될지에 대해서는 좀 더 그 협상 논의 추이를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대화에 불응하면서 아랑곳하지 않고 핵실험을 계속한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대단히 좀 단호한 제재 조치가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그 제재의 방법은 지금 이제 가장 북한을 압박할 수 있는 제재 방법으로서 원유 공급 중단 문제가 가장 효과가 있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게 이제 전문가들의 판단인 것 같은데요. 이번에 아마 안보리에서 이 문제를 거론할 것이다라고 하는 보도가 좀 계속되고 있는데, 이것과 관련해서는 좀 어떻습니까? 전망이? 네, 구체적으로 원유를 포함해서 여러 가지 추가적인 그 제재 요소가 논의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구체적으로 어떠한 언어로서 이게 결의안에 담기어서 그 안보리 회원국 상임이사국도 쉽게 비상임이사국이 다 공조를 할 수 있는 문안이 합의가 될 것은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원유가 분명히 논의가 되고 있는 중요한 엘리멘트 중에 하나입니다. 아마 대북 제재가 실효성을 제대로 발휘하기 위해서는 중국의 협조가 대단히 중요하다. 이 얘기는 누차에 걸쳐서 아마 우리 상임위에서도 지적이 쭉 됐습니다. 이번에 아마 안보리에서 제재를 논의하는 과정도 역시 중국의 입장, 러시아의 입장이 굉장히 중요할 거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특히 이 원유 공급 중단 문제도 특히 중국의 입장, 그 원유의 거의 대부분을 공급하고 있는
그 중국의 입장이 대단히 좀 중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문제는 우리가 그렇습니다. 지금 제재를 하든 압박을 통해서 북한을 대화로 이끌어내든 여기에서의 중국의 역할이 대단히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과거의 사례에도 보면은 1차, 2차 북핵 위기에서 북한이 대화를 거부하고 핵 개발을 계속하고 있던 상황에서의 실질적으로 육자회담을 성사시키고 대화로 이끌어내는 데는 중국의 역할이었습니다. 그 역시 지금 우리는 이 중국의 역할을 인정하고 중국과의 이 북핵 문제에 대한 협의 굉장히 좀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우리가 지금 현재 아직까지는 주로 이제 미국하고의 기본 공조, 물론 당연히 그것은 중요하지만은 중국의 제재나 대화를 압박하기 위한 중국의 역할로 끌어들이기 위해서라도 한미 중의 고위 전략 협의체의 구성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외교부 장관님 견해는 좀 어떻습니까? 네,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중국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고 또 중국이 북한에 갖고 있는 그 레버리지를 10분 활용하는 것이 결국 제재와 압박의 효율성하고 직결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중국의 그런 어떤 추가적인 그 역할에 대해서 저희도 계속 제기를 하고 있고요. 미중 사이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자주 소통이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 미중 간의 협의 내용에 있어서도 저희도 여러 경로를 통해서 충분히 브리핑을 받고 있습니다. 북핵 문제와 관련해서 한미중 간의 그런 어떤 전략적인 대화가 필요하다 하는 점은 저희가 그 이전에서부터 계속 좀 제기를 하고 실현을 시키려고 했던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을 계기로 그런 어떤 제안이 좀 더 구체성을 띄울 수 있도록 미국과 중국과 계속 협의를 해볼 생각입니다. 네, 그게 아주 중요하다라는 생각입니다. 미국하고도 이 문제를 좀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야 되고요. 한미중 고위 전략협의체 구성하고 중국을 실질적으로 여기에 함께 대북 제재이든 아니면 대화를 이끌어내는 압박이든 어떤 형태로든 간에 중국의 역할이 중요하고 이것을 끌어내기 위해서는 한미중이 실질적으로 긴밀하게 그리고 전교하게 그 방안들을 논의를 해갈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야만이 실질적으로 북한을 대화로 이끌어낼 수도 있을 것이고 제재를 하더라도 실효적인 제재가 가능하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한번 이 방안에 대해서 우리 정부 차원에서 좀 더 좀 적극적으로 좀 대응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의원님, 그 안을 어떻게 구체화해서 실행에 옮길지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를 하고 기회가 되면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통일부 장관님. 예. 1차 북핵 위기가 발생을 했을 때, 북미 제네바 합의, 북미 직접 협상을 했었죠. 예, 북미 그렇습니다. 제네바 합의로 타결을 지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후에 일단 북핵이 컨트롤하는 양상을 보였는데, 다시 2차 북핵 위기가 발생했을 때, 아마 2000년대 1차 핵실험이 이제 그때 발생을 하는데요. 2006년에 발생을 하는데 1차 제네바 합의가 깨지는 과정이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네, 그 과정이 어떤 것이었습니까?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북한이 2000년대 초반에 농축 우라늄을 원심 분리기를 통해서 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었습니다. 그런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과정에서 94년에 있었던 미국 제네바 합의가 결렬되는 깨지는 그런 상황으로 전개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예. 1차와 2차 북핵 위기의 타결
차별 과정과 이 합의가 합의되는 과정에 대해서 한번 좀 보다 좀 정밀하게 좀 분석을 해서 그걸 지금 현재 우리가 국회를 대응을 하는데 전략을 수립하는데 참고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나가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생각입니다. 거기에 대한 준비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김경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는 이태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우려했던 6차 핵실험을 감행을 했는데요. 1, 2차의 핵실험 때는 굉장히 좀 초보적인 단계였었죠. 그리고 이때는 핵 개발 과정 자체를 사실 좀 흉내를 내면서 이걸 가지고 협상용 카드로 활용하려고 했다라는 의도가 굉장히 강했다라면은 3차 이후에서부터는 실질적으로 핵 개발 완성을 목표로 하고 있는 게 아니냐. 결국은 핵실험을 6차례 하는 동안에 핵실험의 의도가 좀 달라지고 있다라는 느낌입니다. 특히 작년에 4차 핵실험 이후에 4차, 5차, 6차까지 오는 과정을 보면은 굉장히 이 텀이 짧아지고 급속도로 진전이 되고 있다라는 그런 느낌을 받는 데서 훨씬 그 심각성이 더하다. 이렇게 현장 방문 시 수소탄 모형을 공개하는 등 수소탄 제조 능력에 대한 의문을 불식시키기 위한 조치들을 취하였습니다. 북한의 핵실험 의도는 연이어 핵 투발 능력을 과시함으로써 핵 보유국을 기정사실화하고 대외적 입지를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편 핵실험과 관련된 북한이 추가적 대남, 대미 입장 표명은 없는 상황입니다. 다음 2쪽 정부 조치 내용입니다. 정부는 핵실험 직후에 대통령 주재 긴급안전보장회의를 개최했고 또 정부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그 내용은 외교부 보고와 같습니다. 통일부 차원에서는 핵실험 당일 장관 주재 긴급 점검회의를 개최하였고 북한 및 남북관계 상황을 점검하고 대응 방안을 검토하였습니다. 이후에도 매일 오전 장관 주재 점검회의를 개최하는 등 상황 점검 및 대응 방향 논의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다음 향후 북한의 예상 태도입니다. 북한은 유엔 안보리 추가 제재 논의 동향 등을 지켜보면서 미국의 대북 정책 전환을 압박하기 위한 추가 도발을 저울질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당분간 북미 관계 상황을 우선하면서 남북 관계는 계속 관망하는 태도를 보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내부적으로는 9월 9일 정권 수립일, 10월 10일 당 창건일을 맞이해서 이번 핵실험을 내부 결속을 강화하고 주민 자긍심을 고취시키는 계기로 적극 활용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3쪽 대처 방향입니다. 정부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도발을 결코 용납하지 않고 국민 안전과 국가 안보를 최우선하면서 단호하고 엄정하게 대응해 나갈 것입니다. 북핵 문제의 평화적, 근원적 해결을 위해 국제사회와 함께 모든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북핵 문제 해결과 남북관계 발전의 병행 및 선순환 원칙을 견지해 나가면서 베를린 구상 등을 바탕으로 한반도 항구적 평화 정착 및 남북관계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노력을 일관되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최근 북한의 계속되는 도발 등 엄중한 상황을 감안하여 구체적인 조치는 북한의 태도, 국제사회 공조 및 국민 여론을 감안해서 신중하게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이와 함께 정부의 대북 정책에 대한 국민적 이해를 제고하고 국제사회의 지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국내외 공감대 확보 노력을 지속하겠습니다.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력하여 상황을 적극적으로 관리해 나가면서 연이은 북한 도발에 대한 국민 여론을 파악하여 이를 정부 정책에 반영하는 쌍방향 소통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조명균 장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위원님 한 분의 질의는 답변 시간을 포함해서 10분으로 하고
부족한 부분은 나중에 보충 질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김경엽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존경하는 심재권 위원장님, 그리고 외교통일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항상 통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격려와 충고를 아끼지 않으신 점에 대해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배포된 자료를 중심으로 북한의 6차 핵실험 대응 방향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족 상황입니다. 북한은 지난 9월 3일 일요일 12시 29분경 6차 핵실험을 실시하고 이후 15시 30분 중대보도 형식으로 핵실험 사실을 발표해왔습니다. 북한은 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를 개최하여 핵실험 결정서를 채택한 사실을 밝힘으로써 핵실험이 김정은의 독단적 결정이 아니라 절차적 정당성과 지지 기반 위에 취해진 조치임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공화국 핵무기 연구소 성명을 통해 대륙간 탄도로켓 장착용 수소탄 시험에 완전 성공했다고 보도하고 김정은 핵무기 연구소